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또 투자자분들이 많이 검색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일 시장의 주가 전망까지 맞춰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또 확연한 변화, 저PBR, 대형주들의 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요. 내일 시장은 어떨지 먼저 알아보기 전에 지지난주의 성적표, 2주 전의 성적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크게 보여주시네요. 역시 핸섬한 젊어 보이는 민수 대표님. 적중률은 70%였어요.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떨어졌네요. 네, 좀 분발하겠고요. 예, 분발하지만 오늘 좀 까칠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될 거 안 될 거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서 70은 넘겨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과 함께 많이 달라진 김민수 대표님, 오늘은 까칠한 김민수 대표님으로. 저기요? 죄송해요. 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을까요? 보시죠. 금융과 반도체, 제약바이오, 초전도체, 자동차, 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중구난방하게 있습니다. 종목으로 바꿔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많이 검색한 종목은요, 제주은행이었고요. 무려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신성델타테크, 에코프로, 인성정보 등이 올라와 있고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3위에 있는 HLB 볼게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흐름은 좋지 않았는데 그중에 HLB 그룹주만이 강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4번, 5번 안 하신 게 일단 다행인 것 같긴 하지만 네. 일단 HLB 깜짝 상승. 예, 오늘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HLB가 유독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다른 거 없고요. 네. 요즘은 철저하게 수급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 쪽에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잠깐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매수세가 확 붙었던 모습들이 크고요. 특별한 이슈가 나온 건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또 간암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네. 신약 리보세라님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큰데 한 달 전쯤이었나요? 벌써 나왔었던 게 중국 항생제약하고 같이 이어갔던 쪽의 병용약 물질이죠. 네. 이쪽과 관련된 쪽들이 이름 아십니까 혹시? 네, 이게 와우. 캄넬리 주맙 맞죠?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구글 예. 네. 그런 건 되게 잘하세요. 근데 네. 워낙 HLB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요. 네, 역시 네. 유능한 앵커님은 이런 거 다 아시는데 그 캄렘니주맙 주맙. 네, 이거 관련된 쪽에서 주막이 아닙니다. 주맙. 주맙입니다. 네, 이런 쪽에서 성과가 나왔던 걸 토대로 봤었을 때는 이제 조만간 어떤 FDA 승인 나올 때가 됐다라는 기대감도 뒤에 뒷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 들어온다 그러면 주가가 딱 움직이기 좋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코스피 이전 얘기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되게 되면 거기서 또 코스피 안에 들어갔었을 때 패시브 자금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이는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축은 일단 금리 인하 관련된 쪽의 인하 기대감이 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표적인 플랫폼 쪽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묵직하죠. 이랬던 모습을 봤을 때 바이오 쪽도 거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뉴스만 가지고 그냥 쭉쭉쭉 올라가기에는 한번 좀 주춤했다가 다시 움직였다가 하는 약간 롤링을 좀 타야 되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시다면 하는 게 맞겠는데 또 이걸 추격 매수했다가는 잘못하게 되면 단기 고점에 물렸다가 며칠 또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생각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흐름에 몸을 맡겨서 웨이브를 타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미국 FDA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HLB가 최근 한 달 새 매일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도 그만큼 크고요. 오늘 새로 나온 이슈는 없었지만 수급의 논리로 인해서 다시 주목받으면서 HLB 그룹주들이 움직였다라고 평가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좀 멀어진 와중에 그 중에 뭔가 패시브 기대가 있는 알테오젠이라던가 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HLB 그룹주들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구장창 꾸준히 올라가기에는 좀 모멘텀이라던가 업황에 대한 매력이 좀 부재하다라는 걸 꼽아주셨잖아요. 네. 내일 시장의 경우에는 HLB 주가 상승이 좀 멈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까요? 네, 그것까지 맞춘다 그러면 점을 보란 얘기밖에 안 되시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동향의 큰 뒷배경은 그러니까 지금 기업적인 내용과 또 업황상의 내용들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업황 전부 바이오 쪽이 좀 부각을 받느냐라고 하기는 약간 좀 성격이 그에 못 미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이고 만약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제약 바이오 쪽에서 또 차별이 좀 큰 게
대형 제약사 관련된 쪽에서 신약 기대감이 있는 일라이릴리는 계속 신고가가 나오지만 나머지 중소형 바이오 쪽들은 거의 처참하게 무너져 있죠. 이거 어떤 변화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HLB는 그래도 대형급의 국내 바이오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신약 기대감들이 높다. 당연히 어떤 그래도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 강화되는 모습들이 아니라 지금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 며칠 또 강하게 되면 또 쉬어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를 돌파한 자리가 오히려 살짝 줄였다가 다시 눌림목에서 사는 게 더 맞았던 흐름을 봤을 때는 또 이게 지난 패턴들이 그대로 설명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낫지 않나. 아래쪽에서 쫓아가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HLB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업황에 대한 자금 유입이 그리 강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그 확률에 저희는 다운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확인해 볼게요. 6위에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지역 난방공사, 한국전력, 그다음에 한전기술 이런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대표적인 저 PBR 주기도 하잖아요. 네.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라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전력의 최근 행보? 오늘 보니까 어떤 투자자분들은 지역난방공사라는 회사가 상장돼 있어? 이걸 이렇게 처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셨대요? 그런 분들도 오.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생소하니까 이런 것도 있어 매수.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상한가 장중에 갔던 모습들도 거기서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가장 큰 배경은 그거죠. 정부가 이런 거 한다. 예, 정부가 상장 공기업에 대해서 배당도 좀 늘리고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데 공기업들이 너희 뭐 하는 거냐? 이거 해라. 그러면서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배당이나 주주가치에 관련된 쪽을 실현했던 것들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공기업 입장 쪽에서는 네. 이 평가 대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성과급. 요게 중요하죠. 게다가 또 기관장들은 여기에 따라서 연봉? A급 연봉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A급이니까 실적 잘 냈으면 그 다음에 다음 옆에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이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또 약간 공기업 쪽은 공무원 공기업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정부 하라면 한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성과가 좀 나오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원래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엔 반쪽 정도인데 한국전력이 움직인 거는 시장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가스 가격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스 가격이요? 네, 아니요. 천연가스 가격. 잘 몰라요. 한 2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나고 이제 러시아가 가스관 잠궜다. 네. 그러면서 그때 한때는 미국에서 출발하는 유럽에 가는 가스 가격이 10달러 가까이 갔었습니다. 네.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8달러? 예. 그런 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매크로는 이번엔 좀 찍어봤어요. 죄송해요. 예, 네. 많이 틀려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칭찬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4달러. No. 그럼요? 네, 1.5달러입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러면 이제 이런 가스 관련된 쪽들의 이제 유통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또 이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연료비가 좀 많이 다운되는 거죠. 그럼 전력 발전 비용들이 낮아지죠. 그럼 그에 따라서 혹시 그러면 성과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변화. 그러니까 아직 유가는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네. 가스 쪽에 대한 발전 흐름들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 이것도 중요한 단서 같아서 하나 곁다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 더불어서 워낙 공기업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효과를 낼 테고요. 더불어 또 인센티브라는 것이 나온다면은 더 한국전력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 10%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전력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저희 그 주변에 네. 어떤 한 분께서 2년 만에 드디어 한국전력을 탈출했다라고 오늘 그런 야. 호소식을 주셨는데 네. 또 그분이 탈출하면 더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잘 아시는 분이신가요? 뭐 본인 얘기를 아니 일단 건너 아는 분인데 건너, 예. 이 한국전력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작을 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네. 관련된 쪽들의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아마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해당될 겁니다. 그쪽이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쯤이면은 아마 이제 명함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쯤 저희가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보다 좀 더 강한 내용들이 나와야 세론이 아니겠죠. 그렇죠. 알고 있는 내용 정도쯤에서 정보가 공개를 했다. 그러면
약간 차익 매물에 대한 압박도 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아마 그거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되 또 공기업들 내용들 쭉 보시게 되면은 한국전력부터 나머지 뭐 한국가스공사, 또 지역난방공사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아직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현금 흐름이 네. 이렇게 썩 좋아지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번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배당도 많이 주고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하는 과정들이 나올 텐데 네. 현금 흐름 빡빡한 상황에서 적자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주주 가치를 높인다고 해서 뭐 배당을 팡팡 줄 수 있나? 그러면 당연히 얘기 나오겠죠. 아니 적자인데 무슨 배당을 줘?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면 오히려 더 악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기대만큼 그렇게 크게 못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앞으로 바라볼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적어도 나오기 시작해야 이런 게 좀 가능하겠다라는 쪽도 한 번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네. 의견 드렸고요. 더불어서 오늘 저희가 마감 브리핑 때 지주사주들의 반등이 좀 강해서 이 저PBR 수혜로 이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또 2월 26일에 자세한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 저PBR 테마가 또 한 번 더 시세 상승 분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지주사에 대한 매력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세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고 가셨거든요. 네. 아직 그럼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저PBR주 남아있습니까? 어때요? 대부분 안 갖고 계시군요. 네, 갖고 계시면 그나마 네. 조금 좀 시장에 맞죠. 이런 저PBR 계속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예. 철학과는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그렇게 지금 최근 들어서 와, 나 저PBR 쪽으로 수익 많이 봤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네.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성장주 쪽에서 물리신 분들이 더 많고.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쪽을 봤었을 때 그래서 지주사 관련된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주사라고 해서 저PBR이 모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꾸준히 나는 그 전부터 정부의 프로그램이 있건 없건 네. 계속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 왔고 거기다가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여준 회사 이게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회사의 그동안의 행보를요. 그렇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키스코홀딩스 이 회사만큼 잘하는 회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키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도 아니고 키스코홀딩스는 어떤 키스코홀딩스요. 회사입니까? 네, 이름이 되게 이쁘잖아요. 발렌타인데이 같은 회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쪽에서 이런 회사는 한국철강 쪽에서 인적 분할돼서 나왔던 회사인데 그동안 갖고 있는 뭐 자회사 환영철강이나 쭉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내용들이 돈 벌면은 바로바로 자사주 매입해서 아직도 자사주 매입과 신탁까지 잡히게 되면 19% 가까이 됩니다. 이런 쪽들 또 소각할 준비할 겁니다. 그만큼 또 요즘에 기관들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주가를 보게 되면 계속 꾸준한 레벨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훨씬 더 그런 가치에 맞지 않느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히려 이런 회사가 더 낫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PBR 탑픽주로는 키스코홀딩스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국전력 업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볼게요. 인성정보. 오늘 원격의료 테마주들의 강세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의료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정부에서는 좀 강력하게 원격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속보로 내놓았더라고요. 네. 추가적인 테마주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 그 테마주도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을까요? 네, 일단 회사는 되게 잘생겼습니다. 왜요? 조인성 죄송합니다. 네. 예. 인성 정보를 봤었을 때 지금 또 한 축이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또 하나 뭐 케어랩스라든가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처럼 약간 지금 강대강으로 네. 일단은 정부와 의사협회의 관계 때문에 이쪽에서 바로 그냥 정부는 얘기했죠. 강하게 나가겠다. 그러면서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비대면 진료 네. 강화시킬 거고 분야와 상관없이 다 허용하겠다 이러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되게 좀 의사협회 쪽으로 보게 되면 강하게 나가는데 헉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 쪽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약도 비대면 배송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될 조짐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갈등이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비대면 진료 쪽에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변동은 무지 커졌습니다. 당중에. 맞아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케어랩스의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로 마감하기도 했지만 네. 또 몇몇 종목의 경우에는 오늘 나온 소식이 호재잖아요. 그리고 나올 만한 소식은 다 나온 거 아니야라는 거에 세런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장중에 변동이 컸거든요. 개인적으로 김민수 대표님이라면 인성 정보를 포함한 원격 의료주 보유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한 방을 더 노리고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단기적인 접근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어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한 방 더 넣으면 팔아야죠. 네, 지금보다 갈등이 더 격해질 수가 있을까요? 거의 최고조의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렇게 생각들고 있고 혹시나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지만 네. 얘기가 나온 다음에 뭔가 무슨 뭐 공권력 투입까지 뭐 이렇게 나가면 그건 진짜 좀 갈등의 격화되는 모습들인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오늘 관련된 얘기 쪽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된 업체들의 플랫폼 업체들이죠.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하게 되면은 아마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정부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의사협회 노출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라고 보고 그다음에 약간 갈등 봉합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던 이런 영향권들, 그러니까 즉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정부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지금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벌써 AI가 막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냥 비대면 진료, 우리나라만 좀 법령이 좀 늦게 돼 있는 만큼 어떤 집단 이기주의 이런 얘기들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예. 그냥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강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는 이제 주식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네. 뭐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힘들고요. 그냥 워낙 저희는 의료 종사자가 아니라 이제 환자의 입장이잖아요. 네. 이런 뭐 강대강 대치가 혼자요? 그러니까 네. 네, 많이 진료를 아파요. 허리도 받아야 아프고요.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예. 강대강 대치가 좀 빨리 끝나고 아, 서로 그럼요. 합의점을 좀 찾았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뭐 집단 이기주의라는 그 살짝의 발언은 김미수 대표님 입에서 나온 거고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당신만 죽어라.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많은 행태로 인해서 원격으로 테마주들이 상승하긴 했으나 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고선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네. 어느 정도 테마의 주가 상승은 나온 것 같다라는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내일장 그러면 일단 다운으로 보겠습니다. 다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볼게요. 이번에는 엔캠인데요. 20%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엔캠이 쉬고 금양이 올라서 네. 또 그 안에서도 손바뀜이 일어나나 했는데 네. 아니 무슨 나 아직 안 죽었다고 엔캠이 오늘 또 올랐어요. 이유 있는 상승이었습니까? 아니면 앞서 HLB처럼 이미 아는 이슈지만 수급의 논리로 움직인 겁니까? 후자입니다. 네, 다 알고 있는데 주가는 벌써 보니까 5조가 넘어갔더라고요. 네. 네, 참 몇천억대 봤던 주가가 벌써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솔직히 배 아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혹시 아직까지 끌고 가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강심장이시죠? 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될 거야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FEOC 미국의 변화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중국은 못 들어와라고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딱 선점하고 있는 공급망이 재편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미국의 북미 쪽에 공장 건설하고 그게 부각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 나오는 2차 전지 쪽의 손해액들은 다 우리 거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각받는 프리미엄들이 좀 계산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총이 지금 보면은 거의 5조 이상 넘어가는 거는 네. 제 계산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025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좀 계산이 좀 오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좀 오버되는 국면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있는데 근데 보통 주가가 저점 고점 넘어가서 탄력 받는 자리 쪽에서는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네. 또 별로 그냥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봐야 또 가면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또 거기다가 되게 사람을 두 번 죽이시네요. 아니. 그런 확률이 많으니까요. 네. 얘기하고 상처받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우리 예컨님하고요.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또 하나 이제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똑같습니다. 패시브가 뭐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같이 작용을 하면서 수급적인 논리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 엔캠의 경우에는 IRA 그 보조금 혜택을 사실 지금 전에 1위에서 3위가 모두 다 중국 업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4위는 엔캠의 몸값이라던가 중요도가 더 높아지면서 이 주식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뉴스는 상당히 이전부터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시총 5조가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약간 과열 양상 혹은 좀 고점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네. 근데 또 워낙 이렇게 오르는 종목에 최근에 패시브라던가 뭐 수급 유입으로 인해서 더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패나귀. 네, 맞아요. 그거죠. 예. 그로 인해서 저희가 고점을 또 함부로 말하기엔 좀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엔캠,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라던가 앞으로의 변동성은 어떻게
열어두고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가능은 하겠지만, 네. 더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 상태 쪽에서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투자하느라고 북미 공장 투자하느라고 자금 끌어오면서 발행했던 BW 막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격들 아주 쌌을 때 네. 뭐 한 4만 원대, 5만 원대 들어왔던 BW 막 전환돼서 한 5배 벌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앵커님 같은 경우는. 저요? 네. 저라면 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죠. 네. 근데 이런 관점 쪽에서 네. 아무래도 투자했던 쪽들이 이제 회수할 수도 있다. 그렇죠. 저항 기간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오게 되면 욕구가 좀 커진다라는 쪽들은 아무래도 잠재적인 수급적인 부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로 따라가는 거는 거의 잘 모르겠고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한다고 하시더라도 장중에 짧게 그냥 대가고 나올 정도로만 보시면서 경계감도 올라갈수록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앵캠의 의견은 다운 의견. 하지만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네, 저희는 좀 조심하자라는 입장에서 다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퇴로를 열어놓으시네요. 네, 방송하다 보니까 는 건 그거밖에 아, 없어요. 그러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예, 예. 이렇게 10개 종목의 업앤다운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김민수 대표님은 삼성전자와 한국전력만 업을 주셨고요. 퇴로가 없는 김민수 대표 8개 종목 다운 의견입니다. 한 40점 나올래요, 다음 주에는? 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다운 의견에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특별하게 시장을 보게 되면 네. 한쪽으로 이제 가장 많이 쏠리면서 그쪽이 더 갈 듯 하시면서 나오지만은 네. 항상 시장은 순환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물론 내일 당장 오른다고 하더라도 모멘텀이 좀 강화된 특별히 그게 강해야 될 모멘텀이 없는데 움직였던 종목들은 또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렇게 좀 막 가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순환이라던가 변동이 빠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혹은 강력한 재료가 없다면은 이 움직임은 내일이고 바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다운 의견이 많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 중에서의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운해놓고 고르면 안 되겠죠. 해도 되긴 하지만 아닙니다. 네. 예, 그래도 정직하게. 네. 그나마 한국전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가스가 하락하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실적 구조가 좀 좋아질 가능성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거기에 베팅을 하면서 목표가는 한 27,5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목표 주가는 27,500원, 손절 가격은 21,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내일 시장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오늘 좀 강했던 저 PBR주들이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해야 될까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건 워낙, 모르겠어요? 예, 그냥 외국인들을 매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그쪽이 강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잘 보시게 되면은 같은 이제 저 PBR 쪽에서도 좀 이탈이 나오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 매도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현대차, KB금융 이런 종목들은 매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보다는 살짝 좀 계속 끌어야 될 쪽은 어딜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삼성물산, 뭐 한국전력 이런 쪽은 또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같은 저 PBR이라고 하더라도 좀 차별화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흐름들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내일은 또 다 같이 그냥 우르르 올라가는 것보다 좀 처졌던 섹터가 다시 올라오는 순환매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키포인트까지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